자, 페이지 64페이지고요. 물질의 특성 1. 자,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질을 분리한다라고 했는데 이 물질의 분류 방법은요. 성질이 일정한가 일정하지 않은가. 그치? 특성이 일정이 유지 또는 특성이 일정하지에 유지되지 않고 섞인 녀석에 따라 마구마구 변할 수 있는 녀석. 그래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죠. 순물질과 혼합물입니다. 이렇게. 그렇죠? 순물질하고 혼합물로 나눈다. 이거 모르면 혼나요. 이때 이거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2번에 나오기 때문에 우린 좀 순서를 바꿔서 2번부터 문제를 먼저 풀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부터 푼다고? 2번부터. 자,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서 2번부터 볼게요. 에이, 잠깐. 다운이 됐어요. 다시. 자, 2번부터 먼저 풀자. 자, 다음은 물질의 분류 과정이다라고 돼 있어. 자, 그래서 물질을 우리가 한 가지 물질로 이루어져서 한 가지 특성만 일정히 유지되는 애들, 이런 걸 뭐라고 해? 이게 순물질이야. 그다음 두 가지 이상의 순물질이 섞여 있어. 섞여 있는 비율에 따라 특성이 마구마구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해? 혼합물이라고 부르죠. 됐죠? 자, 그다음 이때 이 순물질하고 혼합물 중에서 이 순물질부터 먼저 얘기해 보자. 옆댕구리 빠진 거. 순물질 중에서 구성 원소가 한 종류야. 그런 거 우리가 뭐라고 해? 호돈소 물질 또는 그냥 원소라고 하죠. 플러스 구성 원소가 2개 이상 여러 개입니다. 그런 거 우리가 뭐라고 해? 화합물이라고. 이때 요거하고 헷갈리면 안 돼. 화합물, 혼합물. 자, 그다음 혼합물 중에서 걸그로 섞여 있는 애들, 이걸 뭐라고 해? 균일 혼합물이라고 하는 거고, 고르지 않게 섞여 있는 애들 불균일 혼합물, 이런 식으로 잡죠. 자, 그러면 이거는 원리 원칙적인 내용이고요. 실제 시험 문제에서 나올 때 어떻게 풀 거냐? 수물질인 애들은요, 전부 화학식을 쓸 수 있어. 화학식이 뭐야? 원소기호와 숫자를 이용해서 물질을 표현하는 방법. 그걸 우리가 화학식. 물이라고 하지 않고 H2O, 그게 화학식이야. 그런데 밑에 있는 애들은요, 화학식으로 쓸 수 있다 없다? 죽었다 까내도 못 쓴다. 됐죠? 자, 그다음 화학식으로 썼는데 대문자가 하나야. 원소가 하나라는 얘기죠. 아, 호돈소 물질은 대문자가 몇 개? 1개. 화합물은 대문자가 여러 개. 대문자가 여러 개다. 그러면 다른 말로 얘기하자. 원소가 여러 개다. 그다음 균일과 불균일 우리가 구분하는 방법. 균일 같은 경우는 어떤 녀석이 섞여 있는지 섞여 있는 것 같아. 하지만 여러분의 아름다운 눈깔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 걸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어? 투명하다라고 얘기했죠. 이때 투명할 때 무색 투명, 유색 투명 다 됩니다. 너네 흑설탕을 물에 섞어. 그럼 흑설탕물 맞죠? 단맛도 나고 물맛도 나겠지? 그치? 색깔은 있지만 투명하잖아. 균일 혼합물이야. 그 다음 불균일 혼합물은 뭐냐? 뭐가 섞여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불투명이에요. 이거의 제일 대표적인 녀석이 주스, 우유 이런 것들이죠. 됐죠? 이런 것들은 뭐가 섞여 있는지 눈에 보이잖아. 흑탕물 이런 것들. 그 다음 요거에 해당되는 거, 투명에 해당되는 균일 혼합물 제일 대표적인 게 사이다 콜라. 그치? 사이다 콜라. 선생님 거기 거품 나오는데요. 걔는 녹아있던 게 바깥으로 빠져나오는 거야. 녹은 거 아니야. 알겠지?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균일 혼합물 중에서 합금 이런 것들이 있어. 맞아요? 그 다음 공기. 이 교실 안에 공기가 있고 공기 안에 바로 질소기체도 있고 산소기체도 있고. 하지만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 시작 한번 해볼게. 첫 번째 가는 뭐라겠어? 화학식으로 쓸 수 있다 없다? 있다. 됐죠? 그래서 얘는 뭐라고 써? H2O. 주스 뭐라고 써? JUICE. 장난해? 그건 영어잖아. 그 다음 공기 에어잖아. 땡. 금은 AU. 되죠? 구리 CU. 됩니다. 이때 여기 써있는 녀석이 대문자가 2종류니까 얘는 화합물이고요. 얘네들은 호돈소 물질. 그냥 간단하게 원소 이렇게 부르는 거죠. 됐어? 그래서 정답이 안 되는 건 2, 3번 나가리야. 그 다음 균일하다 불균일하다. 투명하다 불투명하다. 투명해요? 불투명해요? 정답 1번. 됐어? 그 다음 소금 같은 경우는 NaCl이라고 쓰죠. 염화나트륨. 맞아? 이거는 수물질입니다. 물 여기 썼으니까 안 쓸 거고. 탄산음료 균일혼합물. 맞아요. 에탄올 수물질입니다. 얘들아 내가 이 얘기 했을 거야. 에탄올 같은 경우는 나는 못 쓰는데 그 새끼는 쓰더라. 얘는 어떻게 쓰는 줄 알아? C2H5OH라고 씁니다. 근데 너희들은요 저거 분자식이라고 부르거든. 화학식 중에서 안 외워도 돼.
하지만 저렇게 쓴다라는 거 나는 못 쓰지만 선생님은 쓰더라. 이 정도까지만 기억하셔야 돼. 에탄은 순물질이에요. 자, 그다음 흙탕물 불균일 맞아. 그다음 암석 불균일 맞아. 이산화탄소는 CO2니까 순물질 중에서 화합물이죠. 합금은 균일입니다. 됐죠? 됐니?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다. 자, 그러면 다시 위로 올라가서 문제 한번 풀어볼게. 자, 순물질과 혼합물에 대한 설명. 순물질은 한 가지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니까 특성이 일정하겠죠? 써볼게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된다? 특성이 일정해. 여기서 말하는 특성은 물질을 구분할 수 있는 고유한 성질을 얘기하는 거고요. 겉보기 성질, 색깔, 맛, 냄새. 그 다음 밀도도 있고요. 그 다음 상태 변화 온도, 녹는 점, 어느 점, 끓는 점도 있고요. 마지막에 용해도까지 있습니다. 이거 외워줘야 돼요. 순물질은 녹는 점과 끓는 점이 일정하다. 이때 이 녹는 점과 끓는 점, 이게 바로 상태 변화 온도 특성입니다. 혼합물은 두 가지 이상의 순물질이 섞여 있다. 섞여 있으니까 성질이 마구마구 바뀌겠죠. 자, 혼합물은 성물물질의 혼합 비율에 따라 끓는 점이 달라진다. 맞습니다. 그래서 끓는 점이 올라가기도 하고 끓는 점이 일정하지 않기도 하고. 혼합물은 성물물질의 성질과 전혀 다른 아니죠.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 했었지. 설탕, 단맛, 물맛. 설탕물은 단물맛. 성질이 그대로 있어. 알겠어? 건유라, 네가 맛있는 짜장면을 먹을 거야. 그치? 맛있는 짜장면을 먹는데 내가 실수로 거기 요리사거든? 거기다 똥을 집어넣었어. 너 그러면 똥맛 안 나겠니? 나겠죠? 상상하지 마. 여기까지. 상상하지 마. 맞아? 그게 바로 혼합물이야. 야, 똥을 음식에 짜장면에 섞을 때 전혀 다른 새로운 맛 난다? 그럼 나 맨날 똥 넣을 거야. 짜장 대신 똥 넣어야지. 말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치?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틀렸고요. 자, 4번 먼저 할게요. 자, 순물질로만 옳게 작진 거라고 했어. 아까 배웠죠? 순물질은 화학식을 쓸 수 있다 없다? 있다. 옆땡글 써볼게. 헬륨 He, 철 Fe, 공기는 못 써. 선생님, 공기 에어 아닙니까? 영어 단어 아니라고 있죠? 물 H2, 그 다음 설탕 C에 12개, H에 22개, O에 11개. 됐어? 니네 이거 못 써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저런 식으로 어떻게 쓴 것 같아. 그거까지만 기억해. 그 다음 에탄올은 아까 얘기했죠? C2H5OH. 됐죠? 정답 2번이네요. 암석 못 씁니다. 자, 이거 조심하세요. 식초. 왜 조심해야 되느냐? 이거 세, 드, 산, 수용액이야. 얘들아, 참고적으로 수용액, 용액 이런 말이 들어가면 볼 것도 없습니다. 이거 균일 혼합물. 외워. 식초는 많이 나와요. 그 다음 과일 주스는 불균일입니다. 산소 O2, 이산화탄소 CO2, 모래 안 되죠. 염화나트륨 NaCl입니다. 그 다음 나머지 바닷물, 우유 안 돼. 됐죠? 되니?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5번입니다. 물질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물질의 종류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나중에 뒤에서 다 배워. 그 물질만으로 나타내는 고유한 성질 맞죠? 색깔, 냄새, 맛, 여기까지를 우리가 뭐라고 해? 여기까지를 써놔. 겉보기 성질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겉보기 성질. 이것도 특성 돼요. 맛, 어느 점, 용해도 등이 있다. 여기에 빠져 있는 거, 밀도 이런 거 빠져 있죠. 그 다음 안 되는 것들 중에서 니네가 많이 틀리는 거, 온도 안 되고요. 농도 이런 것도 안 됩니다. 용액의 진하기 이런 것도 안 돼요. 밀도는 됩니다. 부피 질량은 다른 물질이라도 같은 값을 가질 수 있으므로 특성이 아니다. 맞아. 근데 이제 뒷단원에서 이런 걸 배운다. 요 질량을 부피로 나눠. 그러면 밀도라는 값이 나와. 그럼 무슨 일이 벌어져? 특성이 돼버려요. 같은 물질이라도 양에 따라 값이 변할 수 있다? 아니, 안 바뀌어. 정답은 5번이야. 그러니까 안 바뀌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특성이죠. 자, 6번으로 넘어갈게요. 먼저. 자, 물질의 특성을 보기 위해서 고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넓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 거 특성 아니야. 무조건 달라야 돼, 물질마다. 그래서 넓이 안 됩니다. 그 다음 밀도 됩니다. 그 다음 온도 안 돼요. 끓는 점 돼요. 길이 안 돼요. 길이가 대박. 길이를 2번 곱하면 넓이가 되죠. 그치? 그 다음 길이를 3번 곱하면 부피가 되지. 부피도 안 돼. 녹는 점 됩니다. 정답은 니은, 리을, 비읍 4번. 자, 3번입니다. 자, 얘들아, 이거는 1학기 때 배운 걸 조금 기억하셔야 돼. 여기 봐봐. 여기는 흰둥이 있지. 흰둥이를 우리가 편의상 A라고 하자. 이걸 뭐라고 하자? A. 근데 A가 혼자 있어요? 2개씩 있어요?
두 개씩 붙어 있지. 그러면 이걸 우리가 쓸 때는요. 건율아, EA라고 써야 돼? A2라고 써야 돼? 그치, A2죠. 니네 EA하고 A2하고 차이점 모르면 지금 배워. 요렇게 A란 동글뱅이가 붙어 있으면 2 뒤에. 그 다음 요 A란 동글뱅이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뭐가 되는 거야? EA가 되는 거야. 됐어? 그럼 선생님이 만약에 요렇게 A2짜리를 요렇게 그렸어. 그럼 이거 뭐라고 쓰는 거야? 3A2. 앞에 있는 큰 숫자는 떨어져 있다. 뒤에 있는 조그만 숫자는 붙어 있다. 결합. 알겠니? 됐어? 까먹지 마. 그래서 얘는요, 우리가 쓴다면 A2라고 쓰는 거야. 그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화합물이 아니라 순물질 중에서 포돈수에 해당되는 거죠. 이거 순물질입니다. 자, 그다음 여기 있는 걸 우리가 편의상 B. 그다음 여기 있는 녀석이 여기 있는 A라고 한다면 이거 뭐라고 쓰겠어? A2B라고 쓰겠죠. 맞죠? 이런 꼬라지가 뭘 것 같아? 이거 물이야. 물. 그러면 H가 2개고 O가 하나니까 이건 H2 수소기체죠. 됐죠? 자, 그러면 얘는 뭐다? 순물질 중에서 화합물입니다. 그 다음 누가 봐도 얘는 어떻게 돼 있어? 파랭이하고 노랭이가 골고루 섞여 있죠? 그래서 얘는 균일 혼합물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림에서 파랭이끼리 노랭이끼리 그런 식으로 나눠져 있어. 뭉쳐 있어. 그럼 불균일이야. 눈에 보이는 거야. 이런 입자들 하나하나 건율아 보일까 안 보일까? 그렇지, 안 보이는데 이렇게 입자들이 서로 골고루 섞이면 아예 안 보이겠죠. 그런 걸 우리가 아까 뭐라고 했어? 투명. 자, 가는 순물질, 나와 다른 혼합물이다? 나 틀렸죠. 가는 한 가지 원소, 맞습니다. A 원소. 그 다음 산소 염화나트륨은 나에 속한다. 얘들아, 염화나트륨 NaCl이니까 이거 맞지? 산소는 갑니다. 다는 성물물질이 고르지 않게 고르게. 됐죠? 다의 예로는 설탕물은 되거든? 우유가 안 돼. 우유는 어떤 놈이야? 불균일. 내가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분유에 물 탄 거. 그죠? 뿌옇게 보이죠? 정답은 그래서 2번이야. 자, 7번입니다. 자, 7번 문제는요.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건데 물과 소금물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는 순물질, 하나는 혼합물이야. 이때 이 혼합물은 고체 플러스 액체 혼합물입니다. 아무튼 순물질이건 혼합물이건 간에 얘네들 구분하는 방법. 이 구분하는 제일 쉬운 방법이 뭐라겠어? 가열하거나 우와 냉각시킨다고 했죠. 그래서 뭘 시킨다고? 가열하거나 냉각. 그래서 가열하거나 냉각을 시켜서 상태 변화 한 번에, 상태 변화 몇 번? 한 번에 온도가 일정한 게 한 번 나와. 그 다음 온도 일정이 한 번 나와. 한 번. 그래서 상태 변화 한 번에 온도 일정이 한 번 나와.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해? 순물질이라고 해. 이걸 뭐라고 한다? 순물질. 다시 한번. 상태 변화 한 번에 온도 일정이 몇 번 나와야 돼? 한 번. 여기다 한 번이라고 쓰자. 즉 녹였을 때 온도가 일정한 게 한 구간만 나와? 순물질이야. 끓였을 때 온도 일정한 게 한 구간만 나와? 순물질이야. 얼렸을 때 온도 일정 한 번만 나와? 그러면 순물질이야. 그런데 온도가 일정하지 않아. 순물질 아니야. 혼합물이야. 됐어? 그 다음 온도가 일정한 부분이 여러 번 나와. 그것도 뭐에 해당돼? 순물질이 아니고 혼합물에 해당됩니다. 됐습니까? 그렇게 구분하는 거야. 구분하는 방법 알려줬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봐봐. 현재 가열했으니까 끓었겠죠. 끓었을 때 온도 일정한 게 한 번 나오는 게 B네요. 이게 물이죠. 그 다음 누가 봐도 이거는 이 100도씨로 알 수 있죠. 이 100도씨가 물에 끓는 점. 그런데 문제는요. 요 A입니다. A는 100도씨보다 높은 온도에서 끓기 시작하고 끓는 동안에 쭉 온도가 계속 올라가네. 그럼 A가 뭐야? 소금물. 그럼 얘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일단 이런 일 때문에 그렇죠. 지금 물이 끓으려고 하는데 옆댕구리 누가 있어? 소금! 그 소금이 물 입자를 딱 잡아 끌고 오빠 그치? 나랑 놀아. 건율아 나갈 수 있어 없어? 못 나가죠. 그치? 맞아?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약간 높은 온도에서 끓기 시작한다. 그 다음 그래도 말 잘 듣는 건율이가 집에 갔어. 물 분자가 막 집에 가. 그럼 소금은 많아지고 물은 줄어드는 셈이지. 그럼 소금 입자가 아까보다 더 많은 셈이 되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 더 못 가게 잡아당기는 인력이 커져서 그래.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왜 끓는 점이 올라갑니까? 소금물의 농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그림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이런 걸 소금물의 끓는 점 오름이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부른다? 끓는 점 오름.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있는 거 찌개하고 일반 끓인 물이 있어. 찌개가 팔팔 끓어? 그 다음 일반 물이 팔팔 끓어? 아니면 라면 물이 팔팔 끓어? 전부 라면 물이나 찌개 물이 바로 일반 물 끓인 것보다 훨씬 온도가 높아요.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달걀 같은 거 국수 삶을 때 소금 집어넣는 이유가 이거야. 높은 온도에서 빨리빨리 음식들. 아시겠습니까? 됐어요?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알아보시면 됩니다. 자, 1번 A는 물이고 B는 소금물이다 라고 했어요. 1번 틀렸죠? 요게 A고 요게 B입니다. 나머지 다 맞겠네. A는 B보다 높은 온도에서 끓기 시작한다. 누가 방해해서 그래? 소금 때문에. 소금의 농도가 높아서. 그럼 만약에 이게 10% 소금물이야. 20% 소금물이면 여기가 아니라 여기부터 끓기 시작하겠지. 그죠? 그런 식. 자, A는 끓는 동안 온도가 계속 올라간다. 농도가 증가해서 소금이 방해를 더더더 많이 해서. B는 끓는 동안 온도가 일정히 유지. 맞죠? 유지.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해? 기화라고 하는 거죠. 그럼 기화할 때 왜 온도가 일정히 유지됩니까? 외부에서 흡수한 열이 기화하는 데 열로 바뀌기 때문에. 기화하는 데 인력을 끊어버립니다. 그 다음 A는 시간이 지날수록 농도가 진해진다. 이게 바로 5번이 3번의 이유입니다. 됐죠? 넘겨. 응? 두 칸을 넘어갔네. 자, 8번이다. 자, 8번 볼게요. 자, 물과 소금물이라고 돼 있어. 방금 전에 얘기한 거 또 나와요. 자, 얼렸습니다. 얼렸을 때 상태 변화 한 번에 온도 일정 한 번. A가 뭐에 해당돼? 물이죠. 그 다음 여기서 이제 뭐가 일어나? 얼을 거야. 어는 걸 응고라고 하는 거고, 얼 때 온도를 어는 점이라고. 근데 B는요, 어는 점보다 훨씬 아래네? 그럼 얘가 바로 뭐가 돼? 이게 소금물이야. 그 다음 아까하고 똑같아요. 왜 이거보다 온도가 더 낮게 얼기 시작합니까? 간단하죠. 뭐 때문에 그래? 물이 얼려가니까 소금이 방해하죠. 어딜 얼어? 나랑 놀아. 니들끼리 합치지 마.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낮게 얼게 되는 거고, 얼면 얼수록 물은 빠져나가고 소금은 그대로. 그럼 물은 줄어드는 셈. 그래서 여기도 아까하고 똑같습니다. 소금의 농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계속 어는 점이 떨어집니다. 이걸 그래서 우리는 전문 용어로 뭐라고 불러? 소금물에 어는 점 내림 이렇게 불러요. 그럼 이것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겨울에도 바닷물이나 간장독은 잘 얼지 않아요. 근데 겨울에도 바닷물 표면 같은 게 얼고 간장독이 깨졌다고 치자 겁나 추운 거예요. 기지개 추운 거야. 맞죠? 자, 그러면 A의 어는 점은 0도씨다. 맞아요. A는 녹는 점과 어는 점이 다르다? 아니죠. 물 녹는 점 0도, 어는 점도 0도. 같아. 무조건 같은 물질입니다. A는 수물질, B는 혼합물. 맞죠? 상태 변화 한 번에 온도 일정 한 번, 온도 일정하지 않잖아. A의 양이 증가합니다. 그럼 더 낮은 온도? 아니죠. 같은 온도죠. 대신에 차이점은 뭘까요? 이것만 차이점이 납니다. 만약에 얘가 10g이야. 근데 만약에 양이 증가해서 20g이야?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겠지. 맞아요? 시간만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건 여기다 쓸게요. 같은 온도는 맞고요. 그 다음 어떻게 돼? 얼기 시작하는 시작 시간이 증가하죠. 됐죠? 그 정답은 기억하고 디귿입니다. 2번. 자, 9번. 자, 9번은요. 지금 현재 보시면 이 그래프는 고체 플러스 고체 혼합물. 방금 전까지 우리는 고체 플러스 액체 혼합물을 배웠는데 얘는 고체 플러스 고체 혼합물입니다. 그 잘 봐. 현재 상태 변화 한 번에 온도 일정 한 번 일어나는 게 나프탈렌 대략 한 85도, 파라다이클로르벤젠 대략 한 60도? 조금 안 되죠. 그래서 요 녀석과 이 녀석은 수물질입니다. 이거 어떤 녀석이야? 고체? 얘도 고체. 그럼 여기가 녹는 점, 여기가 녹는 점. 그래서 녹는 점은 나프탈렌이 더 높죠. 됐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얘네들을 섞을 거야. 어떻게 섞여? 액체로 만든 다음에 녹여. 녹인 다음에 섞어. 그 다음에 식혀. 그게 바로 혼합물. 이걸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해? 고체 플러스 고체 혼합물이고요. 이 고체 플러스 고체 혼합물 보자. 파랭의 녹색이보다 훨씬 낮은 온도에서 녹기 시작하죠. 일단 녹는 점 떨어졌네. 플러스. 그 다음 녹는 동안 온도가 쑥 증가하네. 온도가 일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혼합물 맞죠? 됐죠? 녹력을 측정하면 수물질과 혼합물 구분할 수 있죠. 이런 특성. 나프탈렌은 파라다이클로르벤젠보다 녹점이 높다? 맞아요. 그러면 밑줄 쳐. 녹는 점이 높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 줄 알아? 분자간, 입자간, 인력이 크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 다음 두 물체의 혼합물은 녹는 동안 온도가 일정하지 않다. 맞죠? 증가하죠. 두 고체 혼합물의 각 고체의 녹료보다 낮은 온도? 맞습니다. 혼합물은 두 고체의 혼합 비율에 관계없이? 아니죠. 관계 있죠.
정답은 5번. 자, 10번입니다. 자, 요거 별표하시고요.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냥 외우셔야 돼요. 뭐라고? 그냥 외우셔야 돼요. 외우셔야 된다. 어쩔 수가 없다. 됐지? 외우셔야 돼. 자, 그럼 제일 먼저 볼게. 자, 성물 물질과 다른 온도에서 얼거나 녹기 시작하는데 성질을 이용한 예가 아닌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달걀을 삶을 때 물에 소금 밑줄쳐. 물에 소금, 고체, 액체. 이거 그러면 어떻게 돼? 끓는 점이 올라가서 물의 온도가 많이 올라가겠죠. 소금물이 되니까. 그래서 국수나 라면이 아니라 달걀을 빨리빨리 삶을 수 있습니다. 겨울철 눈이 올 때 도로에 제설제를 뿌립니다. 제설제 뿌리면요. 어느 점을 얘를 낮춰버려. 뭐라고? 어느 점을 낮춰버려. 그래서 잘 얼게 만들어, 안 얼게 만들어. 이거 어느 점 낮춘다. 겨울철 자동차의 앞유리에 워셔액을 닦아도 얼지 않는다? 이것도 역시 어느 점이 낮은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냉동실에서 꺼낸 얼음과 아이스크림 중 아이스크림이 먼저 녹는다라고 돼 있어. 아이스크림이 먼저 녹는다. 자,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고체. 아이스크림은 여러 가지 고체가 섞여 있는 거. 이거 녹는 점이 낮은 녀석이에요. 그 다음 퓨즈는 센 전류가 흐를 때 쉽게 녹아서 전류를 차단하는 데 사용한다. 이것도 녹는 점이 낮은 겁니다. 됐니? 자, 그러면 이와 같은 혼합 성질을 이용한 예가 아닌 거라고 돼 있죠. 얼지 않는다. 이것도 어느 점 낮은 건데? 아, 이건 잠깐만 워셔액이구나. 야, 이거 워셔액은요. 이거 에탄올이야. 이거 잘못 보냈네. 이거 에탄올입니다. 그냥 순수한 에탄올이라고. 물이 아니야. 혼합물 아니야.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물로 쓰면 금방 얼지. 근데 얘네 에탄올을 쓴다? 안 얼어. 뭐 때문에 그래? 이건 어느 점 차이 때문에 그래요. 에탄올이 누구보다 물보다 어느 점이 훨씬 높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이건 순물질 차이입니다. 자, 오른쪽 넘어갈게요. 자, 오른쪽 넘어가면 끓는 점, 녹는 점, 어는 점, 상태 변화 온도입니다. 이때 이 상태 변화 온도는요. 물질마다 고유한 특성인데 그 특성이 있는 이유는 뭐야? 입자, 인력 차이 때문에 그래. 됐어요? 입자 인력이 크면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높아. 입자 인력이 작으면 이 끓는 점과 녹는 점 낮아. 그 다음 얘네들은요. 질량과 불꽃 세기에 이런 거에 무관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1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끓는 점, 액체가 끓는 동안 일정이 유지되는 온도다. 맞습니다. 그 다음 물질의 종류를 구분하는 데 이용할 수 있죠. 왜? 특성이니까. 자, 그 다음 세 번째, 물질의 양이 많아져도 끓는 점이 일정하다. 맞아요. 그런데 이 끓는 점에 유일하게 영향을 주는 게 있어. 그걸 써줘야 돼. 끓는 점은 비례한다. 외부 압력에 비례. 그래서 외부에서 누르는 힘이 커지면 끓는 점도 커집니다. 작아지면 작아져. 그래서 이거 일정하다. 땡. 물질을 누르는 입자 사이에 잡아당기는 힘,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했어? 이게 인력. 그럼 인력이 커? 그럼 인력을 제거하기 위해서 많은 열 에너지가 필요해. 온도가 높아야 돼. 됐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2번. 이런 문제 잘 나온다. A, B, C를 딱 보면 일단 공통점이 있어. 상태 변화 한 번에 온도 일정 한 번이죠. 전부 순물질이네. 그 다음 그 온도 일정한 구간이 다 똑같네. 그럼 얘네들은 전부 뭐라고 하면 돼? 같은 물질입니다. 이 액체 물질은 어이 깜짝이야. 놀랬어. H는 전부 한 종류입니다. 몇 종류? 한 종류. 한 종류야. 자, 그 대신에 차이점이 뭐냐? 밑줄 칠 거 있습니다. 일단 외부 압력 안 바뀌었고요. 그 다음 가열할 때 불꽃 세기가 모두 같대. 그럼 무슨 차이밖에 없어? 양 차이밖에 없죠. 그치? 그래서 양이 얘가 제일 많은 거. 그 다음 얘가 가운데, 얘가 제일 적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알 수 있네. 아, 질량하고 끓는 점은 상관이 없네요. 그치? 대신에 끓는 시간이 제일 짧은 건 A, 제일 긴 거는 C네. 됐죠? 온도는 전부 일정해요. A의 끓는 점이 가장 낮다라고 했어. 아니요. 다 똑같은데요. 가장 먼저 끓기 시작. 이게 뭐야? 끓는 시간. 그럼 요거잖아.
A. 그래서 A죠. 일단 B는 무조건 안 되는 거 알죠? 자, C의 질량이 가장 크다라고 하셔야지. H는 모두 같은 종류. 맞아요. 정답 4번. 가열한 불꽃 세기를 강하게 하면 수평한 구간의 온도가 높아진다? 아니, 안 높아져. 그럼 어떻게 될까? 6대. 자, 이거는 그대로야. 양 그대로인데 불꽃을 1단이 아니라 3단으로 증가시키면 요 시간들이 전부 전진해요. 더 빨리 끓겠지. 맞죠? 자, 그래서 정답은요. 몇 번이야? 4번. 자, 13번. 자, 요 문제 잘 나옵니다. 근데 내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어. 성령아, 영상 잘 봤는지 안 봤는지 확인, 테스트. 이거 녹는 점 물어보는 거야? 끓는 점 물어보는 거야? 뭘 보고? 잘했어. 이 말 안 써 있으면 이게 녹는 점인지 끓는 점인지 구분 안 되죠. 그래서 니들이 제일 먼저 보셔야 될 게 이거야. 이게 중요해. 됐어? 그런 다음에 끓는 점 물어보는구나. 됐어? 근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A 볼까? A는 끓었니 안 끓었니? 안 끓었지. 왜? 끓는 점이 저기 있어서. 그래서 이게 제일 끓는 점이 높은 녀석이야. 알겠니? 이게 1등이에요. A가.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바로 요 녀석이 그나마 여기 있는 애들 중에서 제일 높은 온도에서 끓었죠. 그래서 요 C가 두 번째야. 그 다음 B하고 D를 볼게요. B하고 D는요. 끓는 점이 같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쓰면 이렇게 쓰겠죠. 끓는 점은 아직 안 끓은 A. 그 다음 C. 그 다음 B하고 D는 같다. 그래서 이 문제는 총 몇 종류의 물질이 있어? 3종류야. 그 다음 재밌는 거 있네. 불꽃 세기하고 외부 압력이 같대요. 됐어? 그러면 얘는 먼저 끓었고 얘는 나중에 끓었네.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얘가 많은 녀석이고 얘는 양이 적은 녀석이죠. 그래서 질량이 증가하거나 말거나 끓는 점은 변동이 없다. 그런 걸 알 수 있죠. B와 D는 같은 물질이다. 왜? 같은 끓는 점. 야, 이건 이렇게 외우는 거야. 같은 물질, 같은 특성. 같은 밀도, 같은 용해도, 그렇지? 같은 상태 변화 온도, 무조건 같은 물질이야. D는 B보다 질량이 작다. 왜? 먼저 끓었잖아. C는 A보다 끓는 점이 낮다라고 했어. C는 A보다 끓는 점이 낮죠? 그러면 이렇게 끓는 점 차이가 있는 이유는 분자 인력 차이라고 했기 때문에 인력이 제일 큰 녀석은 누구예요? A요. 됐죠? 자, 가장 빨리 끓기 시작. 이건 뭐야? 시간 물어보는 거야. 온도 아니에요. 이거 시간 물어보는 거야. 시간. 이거 뭐라고? 이거 시간이야. 끓는 시간 물어보는 거야. 시간. 온도 아니다. 그러면 얘는 뭘 봐야 돼? X축을 봐야 돼. 제일 먼저 끓기 시작하는 녀석은 요 새끼죠. 요 자식. 맞죠? 됐니? 그 다음에 끓기 시작하는 녀석은 누굽니까? 라고 하면 얘지. C. 그 다음엔 B. 그 다음 가장 나중에 끓기 시작하는 녀석은 이 새끼죠. 현재까지 없잖아. 그러면 그 다음에 이렇게 됐으면 끓는 시간이 여기. 맞아? 자, 그래서 D 다 맞네요. 입자 사이에 잡아당기는 힘은 A가 짱이죠. 정답은 그래서 옳지 않은 건 몇 번입니까? 라고 돼 있어. C는 5번 틀렸네. 내가 이거를 잘 봤네. 넘겨. 자, 14번 볼게요. 용어 좀 한번 알아보자. 감압 용기가 뭘까요? 압력을 감소시킬 수 있어. 공기를 빼는 용기를 우리가 뭐라고 해? 감압 용기 이렇게 불러요. 자, 감압 용기가 뭐라고? 얘는 뭐라고? 공기를 빼서 압력을 감소시키는 거야. 감소한다, 압력. 감압.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져? 내부 여기에는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잘 들어. 여기에는 공기도 있고 수증기도 있었을 거야. 수증기는 조금밖에 없었겠지. 공기가 대다수야. 근데 얘가 없어진대. 그치? 그럼 내부 압력은 증가하겠니? 감소하겠니? 감소하죠. 너네 기체의 압력은요. 기체 입자수에 비례하고 온도에 비례하고 수에 비례합니다. 맞아요? 온도 바뀌었다는 얘기였고요. 그 다음 여기에서 입자수 날라갔잖아. 맞아? 자, 그래서 압력이 감소합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원리 압력이 감소하면 물에 끓는 점이 낮아진다. 그래서 100도씨 미만에서도 충분히 끓일 수 있다 없다? 있다. 어항속의 물이 점점 줄어든 건 입자운동 증발이에요. 압력 소수를 밥을 빨리 되는 거. 압력이 높으면 끓는 점 올라갑니다. 압력 100 썼으면요. 물에 끓는 점이 120도까지 올라가. 그 이유는 뭐야? 공기에 수증기가 막 더해져서 압력이 평상시 1기압짜리가 2기압으로 바뀌어서 그래. 금속을 용접할 때 땜납 이거 녹는 점을 낮춰서 빨리빨리 녹아라. 높은 산에 쌀을 밥을 하면 쌀이 설익는다 라고 했어. 나 이거 뭐라고 읽을 줄 알았냐? 높은 산에서 쌀을 하면 밥이 설익는다. 좀 이상하죠?
자, 얘는 압력이 낮아져서 끓는 점이 낮아져. 정답 나왔죠? 4번입니다. 찌그러진 탁구공을 뜨거운 물속에 넣으면 펴진다라고 돼 있어. 이거 아는 사람. 추억의 중학교 1학년 과학기. 이거 아는 사람. 성령이 왜 눈치 봐? 안다는 얘기야? 건율이. 잘하기다. 라운이. 몰라? 이걸 뭐라고, 무슨 법칙? 샤를 법칙. 보일 법칙, 샤를 법칙 기억 안 나? 1학년 때 배웠던 거잖아. 이거 샤를 법칙. 그러면 라온이가 50점은 맞겠네. 그치? 잘했어. 기억력 좋아. 원래 아까 얘기했어. 입자 운동이 활발해져서 그래. 온도가 올라가면 기체 부피가 커지는 거. 그게 샤를 법칙이에요. 알겠니? 내용은 맞았는데 이름, 내가 원하는 건 이름이었거든. 맞은 거야 거의. 자, 17번. 자, 지금 현재 이 문제는 고체라고 친절하게 써있죠? 이거부터 보는 거야, 문제부터. 그럼 이거 뭐 물어보는 거야? 녹는 점. 그렇죠? 그러면 잘 봐. 여기 각 색깔 구간 그래프에서 온도 일정, 온도 일정, 온도 일정. 여기가 고체하고 액체하고 한꺼번에 존재하는 무슨 구간이야? 농정 구간이고요. 나머지 뒷구간은 전부 액체. 그 전에는 전부 고체가 되는 거죠. 됐어? 그래서 이걸 가지고 니들 이런 식의 문제를 낼 수 있다. 어떤 문제? 잘 봐. 요 세 개가 모두 고체로 존재하는 시간 물어봤어. 그럼 여기지. 요 시간이 전부 고체로 존재하지. 맞죠? 이런 거 쓰지 마.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어. 그래프 해석 능력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요 세 가지가 모두 기체로 존재한다? 그러면 여기부터가 모두 기체로 존재하는 거죠. 그쵸? 그 다음 요 세 가지가 모두 액체로 존재한다? 모두 액체로 존재하면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모두 액체로 존재하는 거죠. 맞죠? 이런 것들. 이건 문제하고 상관없이 그래프 해석 능력입니다. 자, 이제 실전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그래프를 보면 우리가 녹는 점의 순서를 알 수 있어. 자, 녹는 점이 제일 높은 녀석 A죠. 그 다음 누굽니까? B하고 C는 같은 녀석이죠. 됐지? 왜? 녹는 점이 같잖아. 됐어? 여기 그리고 불꽃 세기하고 외부 압력이 일정하대요. 그렇기 때문에 B는 먼저 녹았고 C는 나중에 녹았죠. 얘가 적고요. 얘가 양이 많아요. 질량하고 녹는 점 상관이 없다. 이런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B와 C는 서로 같은 물질입니다. B는 C보다 질량이 작다. 왜? 먼저 녹았잖아. 녹기 시작 온도가 작잖아. 그 다음 물질의 종류는 두 가지죠. C의 녹는 점이 가장 높다? 아니야. 가장 낮죠. 누가 제일 높아요? A. 그럼 이것도 역시 녹는 점은 분자인력이다. 입자인력이다. 라고 해도 돼야 안 돼요? 됩니다. B하고 C를 섞습니다. B하고 C를 섞어? 그럼 고체 플러스 고체 혼합물이야. 맞아? 그럼 고체 플러스 고체 혼합물은 이거를 섞으면 녹는 점이 낮아지겠지? 다 틀렸어. 왜? B하고 C는 고체 플러스 고체 혼합물이 아니라 그냥 고체죠. 같은 물질이잖아. 야, 얼음 더하기 얼음이 혼합물이냐? 아니지, 그냥 얼음이죠. 맞잖아. 그치? 그래서 이거는 고체 플러스 고체 혼합물이 아니라 그냥 고체예요. 헷갈리지 마. 왜? 같은 물질이라고 써 있잖아. 그럼 수평 구간은 일정하겠죠. 됐어? 그러면 만약에 if가 뭐죠, 얘들아? 만약에 A하고 B를 섞었어. A하고 B를 섞은 혼합물의 녹는 점은 이렇게 물어봤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 녹는 점이 낮아지겠고 온도가 일정하지 않게 되겠죠. 이게 바로 고체 플러스 고체 혼합물이야. 성령이는 늦게 들어와서 못 들은 부분은 집에 가서 들어야 돼. 영상 올라가면. 알겠니? 대답. 그 정답은 2번. 자, 그 다음 15번. 자, 녹는 점과 어는 점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녹는 점은 액체에서 고체로 변할 때 일정 유지, 고체에서 액체로 변할 때. 이거 반대죠. 앞뒤가 반대. 요 표시. 같은 물질의 녹는 점과 어는 점은 같다? 맞아요. 얼음의 녹는 점 0, 물의 어는 점 0. 녹는 점과 어는 점 물질의 특성, 상태 변화 온도 맞아. 그 다음 녹는 점과 어는 점에서는 무조건 두 가지 상태다. 고체 플러스 액체. 맞네요. 정답은 기억 빼고 나머지 다 5번. 18번. 이 문제는요 되게 쉬운 문제야. 어떻게 푼다고 했어? 녹는 점은 고체가 액체로 변하는 온도. 그러면 여기가 바로 뭐에 해당돼? 잘 봐. 온도를 딱 보면 녹는 점 다음에 끓는 점은 무조건 높겠죠? 아래로 쓰고 온도가 높으니까 여기 온도가 제일 낮은 구간 고.
여기는 그렇다면 액, 그다음에 여기는 기. 내가 니들 영상 제대로 봤으면 내가 이런 문제 나오면 무조건 고액기 쓰고 시작하라고 했어. 맞아? 고액기 쓰는 거야. 그다음 어디다가 고체를 써야 돼요? 기역을 먼저 써야지. 니은이죠. 니은 앞에다 쓰는 거야. 그래서 근데 만약에 농점이 아래에 있고 끓는 점이 위에 있어. 그럼 아래부터 고액기 이렇게 쓰는 거야. 됐죠? 까먹지 마. 기역 다음에 니은입니다. 그럼 현재 온도가 몇 도씨라고 했어? 20도씨. 그럼 여기서 20도씨 봐봐. 여기가 온도가 낮고 여기가 온도가 높은 거죠. 그럼 20도씨는 여기 있을 거 아니야. 고체죠. 얘 20도씨가 여기 있잖아. 액체죠. 야, 이거 뭐라고 쓴 거야? 5야? 54네. 그러면 20도씨가 여기 있는 거죠. 고체죠. 50도씨가 여기 있네. 액체죠. 50도씨가 여기까지 되겠지. 아래로 갈수록 온도가 높으니까 얘는 기체죠. 그래서 액체 물어봤으니까 띵띵 BD. 정답은 3번. 근데 여기 있는 BD는 같은 물질은 아니지. 같은 상태일 뿐이지. 여기 있는 애들 전부 다른 물질이에요. 왜? 녹는 점 없는 점이 다 틀리니까 이거 전부 올 다른 물질입니다. 이거 해주면 안 돼. 야, 상태가 같다고 해가지고서 같은 종류다? 아니야. 올 다른 물질. 자, 그 다음 16번. 자, 어떤 고체 물질이 가열 냉각 곡선이다 라고 했어. 자, 밑줄 칠 건 뭘까요? 고체입니다. 뭐라고? 고체. 고체야. 포인트는 고체다. 자, 그럼 고체라고 했으니까 제일 먼저 뭐부터 쓰는 거야? 고. 여기는 고액. 여기는 액. 여기는 액고. 여기는 고입니다. 됐죠? 그럼 상태 변화가 지금 현재 2번 일어났네. 왜? 온도 일정 2번이니까.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녹는 점, 여기를 딩딩딩딩딩 어는 점 53. 똑같죠? 같은 물질이니까. 그래서 여기가 녹는 점이야. 녹. 여기는 어. 여기서 뭐가 일어나? 융해. 여기서 뭐가 일어나? 응고. 열흡수, 열방출. 융열흡수, 응고, 열방출. 1학년 때 배웠던 거야.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건율아, 여기 온도 뭐라고 불러? 농점 다음이니까 뭐라고 불러? 상태 변화 온도에서 녹는 점 다음에 있는 온도. 야, 고체가 액체로 변할 때 온도가 바로 뭐야? 녹는 점. 그러면 그 다음 온도 물어봤으니까 당연히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 온도겠지? 그럼 이름이 뭐야? 야, 이 새끼야, 녹는 점 물어봤는데 녹는 점 다음에 온도인데 녹는 점이라고? 어? 내가 만약에 이거하고 똑같은 거지? 야, 건율아, 네 형 동생 이름 얘기야. 건율이요. 이 말이 되냐? 네가 대답하기 이거야. 다시. 이 온도 이름 뭐야? 이게 어느 점이라고? 이 새끼 봐라. 야, 고체, 액체, 기체 이렇게 상태 변화할 때는 전부 열을 흡수. 고체가 액체로 상태 변화 온도를 녹는 점. 녹는다. 액체가 기체로 끓는다. 끓는 점. 그 다음 액체가 고체로 어는 점. 그 다음 기체가 액체로 변하는 온도 이름은 이름이 없어. 식는 점 없어요. 그치? 그래서 학교에서 이거 헷갈리기 때문에 액화점이라고도 하는데 정식 용어는 아니야. 원래 용어는 그냥 끓는 점이에요. 됐어? 그냥 끓는 점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지금 현재 여기가 녹는 점이라고 했잖아. 그럼 건율아, 녹는 점 다음에 뭐냐고? 그렇지, 끓는 점이라고 쓰면 틀려요. 너 이 새끼 영상 똑바로 안 봤네. 어? 너 제대로 봤어 안 봤어? 솔직히 얘기해. 뭐라고? 보긴 했는데 몇 배속으로 들었어? 뭐라고? 딴 거 하면서? 너 여기 시험범인데 딴 거 하면서? 다시 들어. 알았어? 내가 수업 시간에 이거 되게 강조해요. 이거 끓는 점 아니라고. 끓는 점 아니라고. 끓는 점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돼서 한번 녹았다가 그 다음 이렇게 돼야 돼. 이 구간이 있어야 돼. 얘는 온도가 올라가다가 떨어진 거야. 야, 이 구간이 끓는 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안 되지. 이건 끓는 점 아니야. 그럼 뭡니까? 써, 아, 무, 거, 뚜, 아니, 요. 아무것도 아니다. 저 아무것도 아니다. 자, 이 물질의 끓는 점은 53도? 아니죠. 녹는 점이죠. 땡. 가마 구간에 고체죠. 땡. 나라 구간에 상태 변화? 왜? 온도 일정. 중학교 1학년 과정. 나라 구간에 온도는 물질의 양에 따라 안 달라지죠. 다 구간엔 두 가지 상태? 아니, 한 가지 상태야.
뭐? 액체. 됐죠? 정답은 몇 번입니까? 3번. 19번입니다. 어떤 고체 물질의 가열곡선이라고 했어. 고체라고 했잖아. 그럼 고죠? 고액이죠? 여기는 액이죠? 여기는 액기가 되는 거죠? 여기는 기가 되겠죠? 됐죠? 그러니까 여기서 융해가 일어났고 여기서 기화가 일어났네. 그래서 여기가 뭐야? 녹는 점. 여기가 뭐야? 끓는 점. 이때 조심해라. 외부 압력을 증가시켰을 때 꿈틀꿈틀 왕꿈틀이 변하는 건 A야. A는 올라가. B는 고정. 알겠어? 그래서 녹는 점은 압력의 영향을 받지 않고요. 끓는 점은 압력의 영향을 받아. 그 다음 외부의 이 녀석의 질량을 증가시켰어. 그럼 질량을 증가시키면 이온도 후퇴, 이온도도 후퇴야. 알겠어? 만약에 질량을 감소시켰어. 얘 전진, 얘도 전진. 아니면 질량은 일정한 상태에서 불꽃 세기를 약하게 했어. 얘 후퇴, 얘도 후퇴. 세게 했어. 전진, 전진. 됐습니까? 자, 1번. A는 녹는 점 틀렸죠? 이거 B고 A입니다. 물질의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구간은 나라죠. 밑줄 쳐. 물질의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온도 일정 구간 찾으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다 틀렸습니다. 그 다음 가다마는 열 흡수해서 온도가 증가하는 구간이야. 너네 이거 배웠었지? 이거 중학교 1학년 건데 그래도 한번 써볼게. 열 흡수해서 그것 때문에 온도가 증가하는 구간이 있어. 그게 뭐야? 가다마. 자, 열 흡수해서 상태가 변하는 구간이 있어. 그쵸? 이게 뭐야? 이게 나라. 너네 물질은 바보예요. 멀티가 안 돼. 무조건 열을 흡수하잖아? 둘 중에 하나 해야 돼. 온도가 변하든지 아니면 상태가 변해. 여기서 온도가 변했잖아. 그럼 상태 변화 없는 거야. 여기 상태가 변했잖아. 그럼 온도 변화가 없는 거야. 그렇게 외우시면 된다. 이거 중학교 1학년 거다. 알겠니? 자, 나 구간에서는요. 고체와 액체가 한꺼번에 존재해. 맞죠? 이거 틀렸다. 그 다음 외부 압력이 낮아지면 이라고 했어. 외부 압력이 낮아지면요. A만 어떤 일이 벌어져? 요거 써볼게. 외부 압력이 낮아지면 A가 감소하고 B는 고정입니다. 근데 이것도 웃긴 게 뭐냐면 얼음이라고 써 있잖아? 얼음은 영향을 받아요. 근데 얼음이라고 써 있지 않잖아. 그래서 얼음이라고 안 써 있으니까 이렇게 쓸 수 있어. 그럼 나 구간의 온도가 낮아진다? 맞네요. 정답은 디귿리을. 몇 번? 5번. 자, 마지막 장. 자, 20번입니다. 자,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물질이다 라고 돼 있어. 순물질과 혼합물, 순물질, 화학식으로 쓴다. 혼합물, 화학식 그런 걸 못 쓴다. 됐죠? 자, 그래서 에탄올 나는 못 쓰는데 우리 선생님은 쓰더라. 순물질이에요. 그 다음 우유 못 쓰죠? 철, Fe라고 쓰죠? 에이, 그냥 뭘 쓰? 에이, 다 써줄게. C2H5OH 식초 이거 조심하라고 했죠? 얘 뭐라고 했어? 세트, 산, 수용액 균일 혼합물입니다. 이거 많이 틀려요. 이거 정말 많이 틀립니다. 그 다음 공기 못 써. 그래서 얘 못 쓰는 거야. 얘도 못 써? 못 써? 얘는 CO2 쓰죠. 그래서 순물질은 3개예요. 에탄올, 철, 이산화탄소. 나머지는 혼합물. 1번과 같이 분류할 때 순물질과 혼합물의 분류 기준 성질이 일정하느냐? 일정하지 않느냐? 다른 말로 한 가지 종류 물질이냐? 여러 가지 종류냐? 그 차이죠. 그래서 여기는 한 종류냐? 여러 종류냐? 한 종류냐? 여러 종류의 물질이 혼합되어 있네. 이렇게 구분합니다. 자, 오른쪽 21번 먼저 보자. 자, 상태 변화 한 번에 온도 일정 한 번 B네요. 그럼 이게 물. 그 다음 100도씨니까 끓는 점. A는요. 그렇다면 소금물이 되겠죠. 고체 플러스 액체. 순수한 액체보다 끓는 점이 높아졌죠. 왜? 소금이 방해하니까. 그 다음 물이 상태 변화하면서 물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소금물의 농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져? 소금이 물을 상태 변화 못하게 방해를 많이 하죠. 됐죠? 그래서 이건 왜 이렇게 쓰면 돼? 얘는 온도가 일정하고 얘는 온도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 이 소금물에서 끓는 점은 올라간다는 거 까먹지 마시고요. 자, 오른쪽 1번입니다. 자, 요게 바로 뭐에 해당되는 거야? 가와 나는 소금물과 물이라고 했어. 얘가 물이야. 그럼 얘는 당연히 소금물이 되겠죠. 소금물. 자, C도 역시 뭐에 해당되는 거야? C도 잠깐만 이건 가나라고 가와 나구나.
자, 그러면 얘는 물이고요. 얘는 뭐야? 소금물.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했어? 끓는 점 오름, 어는 점 내림. 그럼 E하고 F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나프탈렌. 이게 바로 뭐야? 파라다이클로르벤젠. 얘는 고체 플러스 고체 혼합물. 녹는 점이 낮아졌어요. 그 다음 상태 변화할 때 온도가 일정하지 않았죠. 자, 1번 순물질은 누구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B, C, EF. 틀렸죠? 그 다음 혼합 비율에 따라 상태 변화하는 온도가 달라지는 거 BCEF. BCEF가 아니라 ADG죠. 이거 ADG야. 얘하고 얘가 정답이 반대로야. 겨울철 자동차의 냉각수에 부동액 얼지 말라고 나아져. 에탄올이 물에 비해 잘 얼지 않는 까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나로 설명할 수 있다? 이건 설명이 안 되는데? 이거 둘 다 순물질이잖아. 땜납을 사용하는 가닥은 다다. 땜납은 납에다가 주석 섞은 거야. 정답은 4번입니다. 이거는 순물질의 특성이에요. 자, 22번. 높은 산에 올라가. 밑줄 쳐. 높은 산. 높은 산에 올라가면 기압이 낮아져요. 그럼 기압이 낮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 끓는 점도 낮아져. 그래서 이걸 이렇게 쓰는 거야. 기압이 낮아지면 끓는 점이 낮아지기 때문에. 됐죠? 자, 23번. 자, 이 문제에선 고체 물질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부터 먼저 해석하시는 겁니다. 그럼 고체라고 했으니까 B의 녹는 점이 제일 끝에고, 그 다음엔 A하고 C는 같을 테고, 그 다음에 D가 제일 낮을 거야. 이게 무슨 차이라고? 입자, 인력, 분자, 인력 차이. 근데 A하고 C는 뭔 차이냐? 외부 압력과 불꽃 세기가 같다며. 그치? 그렇기 때문에 A가 적은 거고요. 양이. C가 많은 겁니다. 만약에 질량이 같다라고 나오잖아? 그럼 뭐라고 하면 돼? A가 빨리 끓었으니까 3단 불꽃, 왕불꽃, 얘는 적은 불꽃, 1단 불꽃, 뭐 이런 식. 됐음? 그 다음 이런 문제도 잘 풀어. 녹기 시작하는 시간이 제일 짧은 건 A죠. 여기. 그 다음에는 B하고 C가 거의 비슷하지. D는 조금 잠깐만 이게 헷갈리네. B하고 C가 한 요 정도 되지? C가 이 정도? 얘는 요 정도. 됐죠?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자, 같은 물질은 누굽니까? AC. 그 이유는 뭐야? 녹는 점이 동일합니다. 상태 변화하는 온도가 동일합니다. 자, 그 다음 오른쪽 마지막 67번에 2번인데요. 이거 별표 해놓으세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볼게. 물을 넣고 끓인 후라고 했어. 일단 얘는 끓었던 물이지. 현재 온도는 100도씨 미만입니다. 끓고 나서 열을 가해주자면 식을 거 아니야. 주변한테 열을 뺏기겠죠. 그래서 현재 온도가 만약에 98도, 97도 이 정도라고 칠게. 그러면 여기 안에 뭐가 있는 줄 알아? 물 더하기 수증기가 가득가득 들어있어. 선생님, 이 수증기는 어디서 온 거예요? 수증기는 아까 끓었던 물에서 증발한 거야. 기화한 거야. 근데 거기다가 이제 뭘 집어넣은 거야? 찬물. 이게 1등이야. 1등. 찬물을 집어넣었어. 그럼 찬물을 집어넣으면 2번.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 여기에서 2번이야. 수증기가 액화를 해요. 수증기가 액화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 요 내부에, 플라스크 내부에 압력이 감소합니다. 왜? 기체 입자수가 감소하니까. 그러면 플라스크 내부에 있는 물에 끓는 점도 낮아져. 그래서 5번 다시 끓이고. 원래 순수한 물 같은 경우는 100도씨가 안 되기 때문에 안 끓겠지. 그치? 그런데 이 현상 때문에 물에 끓는 점이 100도씨가 아니라 한 95도씨로 떨어졌어. 현재 온도 얼마야? 98? 끓겠지. 그쵸? 다시 한번. 원래 온도가 98이야. 현재 100도씨였어. 끓는 점이. 근데 찬물 부어가지고 이게 어떻게 돼? 딱딱딱딱딱딱딱 끓겠지. 맞죠? 이런 식입니다. 플라스크 내부의 수증기가 액화한다. 맞아요. 내부의 압력이 낮아진다. 왜? 액화했기 때문에 압력이 낮아지는 이유가 뭡니까? 기체 입자수 감소 때문에 그렇죠. 바이는 뭐뭐 때문에. 플라스크 내부의 물이 다시 끓는다. 맞아요. 이게 뭐야? 끓는 점이 낮아져서. 물에 끓는 점과 압력의 관계를 알 수 있죠. 무슨 관계? 비례. 플라스크 내부에서 끓고 있는 물의 온도는 100도씨보다 낮죠. 무조건. 하다못해 99.9도씨 정도밖에 안 됩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수고했습니다.